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남원이 아닌 서울국립중앙의료원 옆에 두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전북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중화 흐름이 드러난 뒤에야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아직 전담 조직조차 꾸리지 않은 상황인데 지역사회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 국립의전원을 서울과 지방에 나눠두자는 논란에 이어 정은경 장관은 서울에 두겠다는 뜻을 드러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마 주 수련병원이 될 거여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하고 있는데 네. 워낙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수련병원과 의과대학이 근접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며칠 뒤 남원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전북자치도 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도 정부 방침을 다시 검토하라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로 몰리는 흐름은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수련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까지 남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 지방선거 국면에도 제기됐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국립의전원의 수도권 설치나 2+2 교육 방식이 논의되는 이유는 단 하나, 수련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 균형 발전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복지부의 흐름이 서울 집중화로 기울어가는 동안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실무를 맡을 전담 조직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 정 장관 발언 뒤에야 정치권에서 지자체의 대응팀을 꾸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2, 3개월 안에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네네. 우리 전북도의 TF, 이거 대응할 수 있는 TF가 구성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예. 국립의전원 설립 지원 및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제 정당과 지역을 넘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립의전원 예정부지의 절반 이상을 이미 매입한 남원시는 사실상 확정된 듯 했지만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8년을 기다려온 지역민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법률 안에 그 어디에도 남원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된 건데 된다. 되기로 했다. 아이, 당근 좋죠. 돼야지. 자, 그런데 도장 찍을 때까지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대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일부 경우에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남원 가야 역사 바로 세우기 시민모임 등 7개 시민단체와 사회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4일 박 의원의 지역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이 사회적 약자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반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민생 문제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닌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박 의원에게 찬성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남원 시민들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시민단체에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며 자신 역시 그 원칙 위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며
원칙 있고 빈틈없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은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 법정 시한인 이달 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 이어 여러 차례 제출을 촉구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후보자 접수 결과 윤준병 현 도당위원장이 단수로 등록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2일부터 2일간 후보 접수 결과 윤준병 의원 1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가 1명이면 당규에 따라 권리당원 찬번 투표로 도당위원장을 선출합니다. 후보는 권리당원 유효투표 과반의 찬성표를 얻으면 선출됩니다. 투표권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부여됩니다. 도당은 오는 8월 15일 열리는 도당 정기당원 대회에서 도당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조정희 순창군 의원이 지역신문 열린 순창에 대한 구독과 보도자료 제공 중단 결정을 다시 살펴볼 것을 순창군에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비판적인 보도가 불편하다고 해서 소통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 보도자료는 국민 세금으로 생산한 공적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직원들의 불만과 반론 기회 부족 등을 이유로 특정 언론에 보도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행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정상화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 장수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았습니다. 헌정대상은 시민사회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상입니다. 주요 평가 항목에는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발의 법안 성과와 통과율 등이 포함됩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해 당론 채택과 본회의 통과를 이끌며 공공의료 확충에 기여했습니다. 정읍시는 도심 하천인 정읍천에 만든 벽천분수를 25일부터 가동합니다. 벽천분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6억 원을 들여 정읍천 제방에 길이 61m, 높이 5.3m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또 26개의 도약형 분수와 계단식 폭포, 30개의 촛불형 분수도 구성됐습니다. 정읍시는 음악에 맞춘 물줄기와 조명을 활용해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벽천 분수는 8월 17일까지 월요일과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가동됩니다. 미로 분수에 벽천 분수가 더해져 정읍천의 볼거리가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 황윤석 도서관이 한국임업진흥원이 주최하는 목재공간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창 황윤석 도서관은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가 종묘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목구조 건축물로 지난 2025년 12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나무 기둥으로 만들어진 경사진 높은 천장 아래 도서관 공간을 배치해 큰 나무숲 아래에서 책을 읽는 듯한 독특하고 편안한 독서 환경을 만든 점이 특징입니다. 전통이 가진 아름다움과 의미를 미래 세대가 배우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읍 농촌테마공원에 들어선 임실 치즈마을 드림랜드가 오는 25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바이킹과 귀신의 집 등 9가지 놀이기구와 매점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임실 치즈마을 드림랜드는 치즈 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장미원과 이어져 가족 단위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실군은 이번 개장을 시작으로 숙박과 휴양시설 등을 더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임실군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치즈 테마파크와 치즈 마을을 중심으로 놀이와 휴양, 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임실 치즈마을 드림랜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민관상생 플레이랜드 플랫폼 구축 사업의 첫 성과로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만든 협력 모델입니다. 민선구기를 맞아 고창군이 지역 변화와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진행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서해안 교통망 확충을 중심으로 한 민선구기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자 청정자연을 품은 고창군. 고창군이 민선구기를 맞아 서해안 해양관광의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한 심덕석 고창군수는 고창 종합 테마파크와 컨벤션 센터,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을 통해 서해안권 관광의 판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용평 리조트에서는 약 470실 규모의 이제 리조트를 짓고 또 700석 규모의 컨벤션까지 함께 지어서 굉장히 좋은 그 숙박 시설을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고, 국제 규격의 카누 슬라럼을 경기장을 만들어서 올림픽 경기에도 대비하고 또 기타 급류타기 체험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덕석 군수는 해양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고창군의 수건 사업인 교통인프라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립 추진과 함께 서해안 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이끌어내 수도권과 인근 지자체와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정이 약 4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담아낼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내려올 것인지,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인데 저희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꼭 좀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정치적, 행정적 또 재정적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관광 시대의 개막과 서해안 교통 요충지로의 도약을 선언한 고창군. 민선구기 청사진이 고창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지역의 앞날을 준비하고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네, 주요 발언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예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설에 대한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국회에서 법안 대표 발의와 입법 과정 운영에 관한 국립의전원은 단순히 의학교육기관 하나가 들어서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립의전원은 남원의 100년 먹거리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는 이제 겨우 4년 남짓 남았습니다. 국비 확보와 부지 조성, 도시계획 기반시설 구축, 교통망 확충, 주거 환경 조성 등 수많은 과제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국립의전원 설립 지원 및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TF팀은 행정과 보건 등 종합적으로 구성하되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당과 지역을 넘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의 미식, 전통시장. 본 의원은 남원의 미래 비전으로 의료에서 시작해 산업으로 성장하고 문화와 관광으로 완성되는 도시를 제안하며 이에 실현하기 위해 5대 핵심 동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초속한 남원 유치입니다. 둘째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입니다. 셋째는 스마트 농생명 산업 육성입니다.
넷째는 문화와 관광의 체류형 혁신입니다. 다섯째는 180올 파쿠르장의 전략적 유치입니다. 이 5개의 구슬을 하나로 깨어 거대한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원 미래 100년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도, 부처, 공모 전담 TF를 강력하게 가동해 주십시오. 고령화와 노령화로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늘고 있고 소득이 낮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농지는 방치되거나 사실상 유유부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소득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바로 그 전환의 핵심 수단입니다. 3회 일반 산업단지와 같은 공간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입니다. 변전소와 전력 인프라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원시 조례에 남아있는 태양광 거리 제한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 몇 년간 남원시의 농업 예산 비율은 계속 낮아져 왔고 이제는 21%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업 예산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의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남원시 농업 예산을 최소 25% 수준 이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정책은 청년농 유입 정책과 함께 현재의 농업을 지탱하는 중장년 영농인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지관리 체계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조직의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효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서울 집적화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23일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국립의전원은 남원 서남대 폐교의 아픔을 딛고자 시작된 전북도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지부 공식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우려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국립의전원과 수련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는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해온 3곳의 시설물을 적발해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또 불법 행위 637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계곡 불법 시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봄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스마트폰 심표학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심표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추진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와 큰 틀 안에서 맥을 같이 하는 정책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먼저 하반기에 5개 준비학교를 공모로 선정해 이를 뒷받침할 학생 생활 규칙을 개정하고 보드게임과 신체활동, 독서 토론 등의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